안녕하세요. 전 이재식 국어학원에서 상원고 2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저희가 3월 셋째 주부터 상원고 내신 대비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학년 학생들 너무너무 중요한 내신 수업, 특히 문학이라는 과목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드리고,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총평 잠깐 살펴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대비해 나가는 게 옳은 대비 방법인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PPT 살펴보시면서 오늘 학부모님들, 학생분들 꼭 필요하신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저희가 다룰 파트는요. 2022년, 즉 작년이죠. 네, 작년 2학년 1학기 문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중간고사가 어떻게 등장했는가 총평 한번 살펴볼 거고요. 문항 분석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총평과 그 다음에 문항 분석을 통해서 올해는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작년처럼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하면 올해는 완벽하게 대비해서 그 출제 경향 쫓아가야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비할까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건 내신 대비 루틴이라 그래서요. 루틴이라고 하는 표현대로 저희가 내신 대비 진행하는 6주에서 7주 동안 계속 반복하게 되는 프로그램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확인해 볼 건데요. 크게는 예습 파트, 그리고 수업 파트, 복습 파트, 그리고 문제 적용 파트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신 대비 루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저희 본 수업이죠. 본 수업 때는 과연 학생들이 어떤 자료로 공부를 하게 되는가 관련해서 수업 자료 안내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요. 따로 커다랗게 파트 분배가 되어 있긴 하지만 딱 한 장, 저희 그래서 상원고 학생들의 내신 수업 시간은 언제 열려 있는가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파트 첫 번째, 상원고 2학년 학생들 문학 작년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자, 이번에 상원고 시험 난이도는 해서 2022년 2학년 1학기 문학 중간고사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의 난이도가 어떠했느냐? 중상이었다. 학교 내에 100점과 1개 틀린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기에 2개 틀린 아이들 중 100점에 따라 90점대 초반에 1등급 컷이 형성된다. 자, 2개가 틀리면 90점대 초반입니다. 지금 1학년 때 여러분들 국어 같은 경우에 21문제 출제가 됐고 한 문제당 4.8점 정도의 배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게 작년 2학년 때도 똑같은 기조로 갔었죠. 2학년 학생들도 똑같은 기조로 갔기 때문에 올해 2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 2문제 틀리면 몇 점이요? 90점대 초반이다. 이렇게 보시고 거기서 1등급 컷이 갈렸구나. 요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항 분석도 한번 살펴볼게요. 극상의 난이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선지들을 많이 헷갈리고 꼬아서 출제하셨다고 합니다. 선지들의 길이 또한 길어서 침착하게 읽어내지 못했다면 실수가 많았을 것이다. 특이한 점은 작년까지는 외부 지문의 출제 비율이 거의 없었으나, 자, 여기서 작년이라고 말하는 건 2021년입니다. 그럼 2022년은 어땠습니까? 외부 지문이 나왔다는 소리겠죠? 이번 시험에서는 외부 지문의 문제가 3문제나 21문제 중에 3문제면 굉장히 큽니다. 다른 학교에서 3문제랑 상원고의 국어 문제에서 3문제는 좀 다른 의미예요. 3문제나 출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추후 시험에서도 외부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올해는 외부 지문 어떨까요? 그래서 그거 뒷파트에서 제가 한번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작년 상원고 2학년 학생들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평가예요. 요걸 가지고 올해 어떻게 대비해 볼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우선 키워드를 3가지를 뽑아놨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 방안까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거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1등급 커트라인이 90점대 초반이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21문제의 적은 문항수가 2학년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올해도 그렇게 유지될 확률이 크죠. 한두 문제가 킬러 문항으로 등장합니다. 즉, 이 한두 문제를 맞추면 1등급이 안정적인 거고, 맞추지 못하더라도 90점대 초반이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등급 커트라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전교 8등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 9등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키워드 두 번째입니다. 선지의 길이가 길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상대적으로 실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시험이었다. 실수를 잡는 것, 그것이 이제 상위권으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겠죠. 키워드 3번입니다. 외부 지문의 출제 경향이 상승했다. 근데 전 이게 올해도 같은 기조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교육과정이 개정된 이후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흘렀어요.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자습서, 교과서라고 하는 게 나타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작품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이젠 더 이상 낼 데가 없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고 난이도 있게 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외부 지문 출제가 답이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새로 바뀌지 않는 한은 한동안 외부 지문 출제 비율이 늘어나는 기조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자, 90점대 초반은 꼭 맞자. 선지 길이가 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줄이자. 그 다음에 외부 지문까지 대비하자. 대비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자, 킬러 문항을 제외하고는 다 수업한 내용에서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한두 문제 같은 경우 맞으면 좋죠. 근데 다 틀린다라고 해도 어때요? 1등급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킬러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즉 90점이라고 하는 점수, 90점대 초반이라고 하는 점수는 학생분들 노력 여하에 따라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90점 무조건 맞아줘야겠죠. 그렇죠? 선지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선지에 사용된 문장 구조에 대해서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선지라고 하는 걸 잘못 오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오독할 때 첫 번째가 문장 구조를 파악을 못해서요. 똑같은 단어의 배열인데 그 사이에 어미가 어떻게 들어가냐, 조사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걸 파악 못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독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분 대비해야 되고요. 어휘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장 구조 알아놨는데 그 중간에 써놓은 개념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모른다. 그럼 마찬가지 문제 또 틀리게 되죠. 그 부분 대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외부 작품이 등장해도 괜찮습니다. 저희 국어학원에는요, 정말 모든 외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부 자료라고 하는 거, 외부 작품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고 자습서에 나오고 있는 작품들처럼 철저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 두 번째 내신 대비 루틴.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나오게 되면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6주에서 7주 동안 진행을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배경 화면 색깔이 앞선 거랑 조금 다르죠. 제가 이렇게 초록색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놓은 공간들은 초록색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그 PPT들은 중요도가 가장 중요한 애들이라서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 들으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예스 파트입니다. 수업 전 영상을 여러분들 본 수업 주말에 하시기 전에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수업 전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학에서 배우게 될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혹은 소설이 나간다 그러면 그 소설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 줄거리에 대한 설명 영상이 나갈 건데요. 그걸 보고 수업에 참여해 오시는 겁니다. 참여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수업 전 영상이 나가게 되는지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수업 전에 영상 보고 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저희 주말에 본 수업 합니다. 본 수업은 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한 교시 동안 대략 2작품에서 3작품, 길이가 짧으면 4작품까지도 설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라고 하는 걸로만 놓고 보면 2시간 동안 6작품에서 8작품까지도 많이 나가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3교시까지 작품만 주구장창 설명 듣고 가다 보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1, 2교시는 작품 설명하고요. 3교시는 앞서 배운 작품들 가지고 테스트, 그리고 복습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필기검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필기검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본 수업 때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영상 클리닉입니다. 자, 이 영상 클리닉은 클리닉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지만 뒤에 있는 문제 클리닉이랑은 조금 달라요. 영상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보시는 겁니다. 문제 클리닉은요, 자, 수목금 4시, 6시, 8시 중에 택 1 하셔서 학원에 와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영상 클리닉이라고 한 건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본 수업을 할 때 이 수업을요, 다 영상으로 촬영을 해둬요. 그리고 작품별로 잘라서 편집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놔요. 그럼 제가 그걸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은 본 수업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필기하고 복습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었던 수업인데 그거 다시 한번 들으면 당연히 머릿속에 어떻게 될까요? 더 잘 정리되겠죠. 처음 수업 들었을 때 이해 못했던 부분 더 잘 이해될 거고, 하나가 이해되면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암기까지 되겠죠. 그렇죠? 자, 네 번째는 문제 클리닉인데요. 내용만 알고 있다라고 해서 선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상원고 시험 문제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선지의 길이가 기니까 학생들 실수를 많이 한다라고 했죠. 그 부분 줄일 수 있게요. 공부한 작품에 대한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문제 해결력 기르는 시간 1시간 30분 정도에서 2시간 정도를 진행하게 돼요. 제가 원래 글씨가 되게 예쁜데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네,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랑 같이 문제의 선지를 어떻게 읽었는지, 오독을 하진 않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끊어서 선지를 판단해서 OX를 어느 부분에 집어넣어서 답변을 골라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어떤 자료를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수업 전 영상이라고 해서 예습 영상으로 나갔던 걸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1학년 학생들 2학기 기말고사 때 나갔던 예습 영상들인데요. 여기입니다. 여기 보셔야 돼요. 네,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중세국어가 시험범위였거든요. 중세국어 기본 개념에 관련해서 17분, 26분, 27분, 30분, 짧은 건 12분, 조금 긴 건 16분. 이 정도에서요,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영상을 여러 개로 쪼개서 올려요. 그럼 학생들은 첫 주 수업에는 요거, 3개. 두 번째 수업에는 다음 거, 3개. 이렇게 보고 오는 거죠. 이게 이제 문학 작품으로 바뀌어서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보여드리면 예습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처럼 17분 28초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패드 영상으로 진행이 돼요. 안에 내용이.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처럼 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패드로 녹화된 영상을 보여드려요. 그러면 패드에 나와 있는 텍스트에 조금 더 학생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작품에 대한 배경 설명, 전체의 줄거리 익히고 오는 거예요. 그럼 본 수업 들을 때 생각나겠죠. 자,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본 수업 때 학생들 필기 검사를 해요. 아까 복습하고 필기하고 검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테스트 보는 시간 있고. 보면 저희 학생들 얼마나 필기를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필기를 해서 꼭 저한테 보내야지 집에 보냅니다. 남학생들 중에서 특히 수업할 때 손 놓고 이렇게 가만히 멍하고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필기를 안 하면 지 안 보내주잖아요. 학생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필기 정말 열심히 해서 저한테 검사 맞고요. 딱 먼저 이제 제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사진 찍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필기를 했는지. 보시면 정말 둘 다 제가 수업한 거에서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필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남깁니다. 네.
그래서 본 수업은 이렇게 구성돼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참여해서 필기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좀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 복습 영상이에요. 그래서 수업 영상을 그냥 통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별로 조금 잘라서 올려놓습니다. 요즘에도 학생들이 영상이 길면요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작품 잘라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업로드 날짜가 같은 애들이 같은 날 수업 들어간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은 날 수업을 한 거여도 통째로 올리기보다는 작품으로 나눠서 본인이 취약한 작품 위주로 여러 차례 볼 수 있게. 조회수 한번 보시면요. 제가 상원고 학생들이 지금 한 25명 정도에서 3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조회수 보시면 자, 이런 거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짧고 본인들이 어려워하는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2번 이상씩 다 돌려봅니다. 2번 이상씩 다 돌려보고요.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낮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왜 낮냐면 제가 수업 때 얘네는 본 수업 때 저 작품을 2번 이상씩 설명을 해줬어요. 텀을 2번을 두고. 텀을 두고 2번씩 설명을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이거는 조금 쉽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 제막매가 같은 고전 작품들은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학생들 본인이 취약한 부분을 자신이 스스로 채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다 보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다른 과목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라고 하면 학생들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보시면 지금 이게 저번 학기에 사용됐던 영상들이라서요. 현재는 다 비공개로 돌려져 있습니다. 현재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나가는 영상이고요. 시험 끝나면 다 비공개로 돌려서 학생들, 이제 외부 학생들이 볼 수 없게 해놨고요. 뭐 일부 공개 이렇게 해놓고 일부 공개를 해놓으면 제가 링크를 보내준 학생들만 클릭을 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보고 공부할 수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설명드릴 게 이제 문제 클리닉인데요. 문제 클리닉 때 아까 우리 상원고 뭐라 그랬어요? 문제 선지 길이가 기니까 실수할 확률이 크다라고 했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1번과 4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와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1번과 2번이라고 하고 있는 문제들의 선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앞에 있는 게 길이가 훨씬 짧죠. 그쵸? 물론 저런 문제도 간단히 개념을 정리하고 암기하기 위해서 풀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건 학생들이 혼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틀렸는지 그리고 왜 맞았는지 이런 부분을 본인이 오답하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선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서 잘라서 이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단어가 뒷문장 구조 어디와 이어지는지 이런 걸 명확히 알아야지 자신이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지들이 긴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오답을 한 걸 저한테 검사를 맡으면 가끔 그런 오류들이 있어요. 오답하라고 준 해설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도랑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의도가 다른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랑 같이 하는 클리닉 시간에서는 어떤 문제를 봐야 할까요? 선지가 긴 문제를 봐야겠죠. 아까 전에 선지가 짧은 문제들은 내신 대비집에 구성되는 문제, 그리고 내신 대비집 같은 경우 이제 차후 기출 문제가 구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긴 문제, 선지가 긴 문제들이 같이 섞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저랑 하게 되는 문제 클리닉 같은 경우에 와서 학생들 문제 풀고 저랑 뭐 피드백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는 문제들은 다 이렇게 선지들이 긴 문제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선지가 긴 것들만 골라 모아서 시험지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놔서 상원고 학생들이 실전을 보게 될 때 평상시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했던 경험이 있으면 6주에서 7주간 연습을 했던 거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충분히 냉정하게 실수할 확률이 적도록 문장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걸 정리를 해드린 건 방금 전까지 설명드린 내신 대비 루틴이라고 하는 걸 일주치로 쭉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화면이 초록색이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정 관리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너무 바빠서 일정 관리가 힘든 학생들이 있어요. 이 일정 관리 같은 경우에
주말에 본 수업 듣고 월요일 날 뭐 해요? 화요일 날 뭐 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뭐 안 정해주면 숙제를 확 몰았다 이날 다 하는 학생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전 이 내신 대비 루틴이라고 하는 걸 과제 안내표로 만들어서 과제 안내표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매주 전달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본 수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은 복습 영상 시청할 것. 그럼 얘가 한 20분짜리가 한 6개, 7개 정도 돼요. 그럼 한 2시간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내신 대비집 화요일 날 문제 풀어 1에서 50페이지 풀고 채점하고 오답까지 하면 얘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훌쩍 걸려요. 그리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쭉 내신 대비집 풀어. 목요일 날 복습 영상 시청 다시 한번 해. 내신 대비집 마무리해. 그리고 금요일 날 본 수업 예습 영상 시청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수업 전에는 예습 영상 나간다고요. 그거 시청해. 내신 대비집 마무리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줄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목금 4시, 6시, 8시 중에 문제 해결 클리닉이라고 하는 걸 오게 될 텐데 그 시간이 학생들별로 다르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다른 걸 다 반영해서요. 개별적으로 정리해서 과제 안내표 학생별 맞춰서 나가려고 해요. 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상원고 학생들이 뭐 30명이다 라고 하면 30명 클리닉 시간이라고 하는 거 다 배정해서 일주일치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정해서 요거는 학생들 편의 카톡으로 정리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루틴이 학생들에게 7주 동안 완전히 몸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킬 거고요. 이번 중간고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학생들이 보는 기말고사 2학기 시험까지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자, 그럼 파트 3입니다. 수업 자료는 어떤 걸 쓰는가? 자,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교재에 자습서들이 다 딸려 있죠. 그래서 자습서로 수업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자습서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자습서만 사용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습서에 있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나요? 나오죠.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자습서에 있는 내용만 시험 문제에 출제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의 필기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죠? 자습서 내용, 뭐 평가 문제 내용, 교사용, 교과서용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여러 군데에서 학생분들이 찾아서 공부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학교 선생님 필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학교 선생님 필기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면 변별력은 누가 줍니까? 그래서 상황호 문제에서도 한두 문제 킬러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기를 다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는 모든 개념을 좀 한 번에 정리해 놓은 자료를 써요. 그래서 빠지는 개념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같은 설명인데 다른 단어로 설명해 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정리해 놓습니다. 자습서, 교사용 교과서, 사설 문제집, 학교 선생님 필기, 그리고 학원 전용 작품 해설 자료 있어요. 그거 다 합쳐서 제가 따로 만들어서 수업 진행합니다. 제 컴퓨터에 이렇게 가서 보면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파일의 이름은 문학, 내신, 작품별 주석 및 문제. 그 파일에 들어가게 되면 현대시 파트, 고전 시가 파트, 뭐 고전 산문 파트, 현대소설 파트 쭉 있어요. 현대시 파트를 딱 클릭하면 이렇게 작품별로 쭈루루룩 나오죠. 가느다라 순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럼 하나를 클릭해 볼까요? 가는 길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자, 개념 주석, 문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개념 주석 탁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여기 가는 길이라고 하는 작품의 주석이 뜨죠. 그러면 기본은 자습서입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자습서고요. 그리고 그 자습서 안에 뭐 밑줄 칠 거 치고요. 여기 이렇게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네요. 그쵸? 이게 뭐 파란색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은 제가 보통 내용 관련된 특징 정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 분홍색 글씨도 있어요. 분홍색 글씨는 제가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관련된 특징들 적혀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세히 보셔야 하지 않은데 여기 있는 시구풀이나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여기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체크해놓고 네모칸 쳐놓은 애들. 쟤네는 원래 자습서에 붙어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네, 저거는 따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여기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학생들이 사실 번거롭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개념 공부할 때 애초에 한 번에 탁 잡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그래서 저희 상원고 학생들 내신 대비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현재 2반이 열려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서 7시 반 하나, 그리고 일요일 오후 7시에서 10시 반이 하나가 열려 있는데요. 일요일 오후 시간은 지금 저희가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저도 이지식국어학원에 가서 내신 대비를 하고 싶어요 하는 학생들은 현재 상태에선 지금 토요일 오후 4시에서 7시, 여기도 자리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만 지금 수강이 가능하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존 학생들, 지금 재학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일요일과 토요일 시간 조사했던 걸 기반으로 쌤이 임의로 반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안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설명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설명을 또 드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영상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목표했던 건 한 10분 정도였는데 체감상 10분이 지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